Why? There's one there tonight. Why you didn't use the gun? Why did you prefer to use the knife? You doesn't make too much noise. There's in no shape to run. The knife is quiet. I thought you got had either jaw or cockage to get naked, big. How'd you feel after killing those ladies? Like I always felt. Had no feeling. Hadn't as I felt sorry or anything. No.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간호사만 골라서 살해한 간호사 킬러 리처드 스펙입니다. 리처드 벤자민 스펙은 1941년 12월 6일 일리노이주 커크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그는 7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그가 6살일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은 텍사스주 달라스로 이사를 갔고 이후 그의 어머니 메리는 린드버그라는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린드버그는 위조부터 여러 음주운전까지 25년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싫어했고 가정 안에서 알코올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린드버그는 스펙의 아버지와 정반대로 술고래였습니다. 때문에 스펙은 일찍부터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펙의 가족은 가난했고 12년 동안 10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스펙의 새아빠는 늘 술에 취했었으며 폭력적이었으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스펙은 눈이 좋지 않았지만 안경 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수업 중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 8학년을 2번 다녀야 했습니다. 9학년을 다닐 때는 모든 과목에서 떨어졌고 그는 결국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스펙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12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그는 15살이 되자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1955년 13살 때 무단 침입으로 처음 체포된 그는 이후 8년 동안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었습니다. 1961년 파트타임으로 쓰레기 수거인으로 일하던 20살의 스펙은 당시 15살이었던 셜리 말론을 만납니다. 그들은 3주간의 연애 끝에 임신했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스펙은 아이의 아빠가 됐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스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며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되었습니다. 위조지폐 사용, 강도는 기본, 한 여성에게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등 스펙은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들었고 결혼 기간의 많은 부분을 감방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문제점은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스펙은 심한 의처증으로 셜리가 바람을 피운다며 매일 의심을 했습니다. 셜리는 절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스펙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스펙은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와 임신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여성들과 키스하고 셜리를 비웃었습니다. 또한 스펙은 성욕이 지독히도 강한 남자였습니다. 매일 밤 너댓 번의 그것이 필요할 정도였죠. 이것은 셜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스펙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내의 의사 없이 달려들었고 거부하는 셜리의 얼굴 앞으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당해야 했던 셜리는 결국 이혼을 신청합니다. 1966년 스펙은 식료품점을 털어 70상자의 담배를 훔쳤고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다시 판매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펙의 차를 추적하고 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스펙은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일리노이주로 도망갑니다. 만약 그가 체포되었다면 그 체포는 42번째 체포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스펙은 그곳에서 목수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접대하는 여성들과 어울리며 보냈습니다. 스펙은 이혼이 허가된 지 이틀 만에 전 부인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고 술집 화장실에서 한 남자를 칼로 찔렀습니다. 32살의 술집 여종업원 메리 캐서린 피어스의 시체가 주점 뒤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복부를 심하게 얻어맞은 그녀의 간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펙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한 적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돼지 우리는 스펙이 지난달에 근무했던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용의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펙은 점잖게 생겼고 사람들에게 조용한 느낌을 주는 남자였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수줍음을 잘 타며 얌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일으킨 그였지만 그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경찰은 그런 스펙의 분위기에 넘어갔고 게다가 조사를 받던 스펙이 아픔을 호소하자 특별한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조사는 매우 짧게 끝이 났습니다. 1966년 7월 스펙은 병원에 입원해 맹장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의 간호사 중 한 사람이 그와 데이트를 하였는데 그녀는 스펙이 친절하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66년 7월 13일 오후 11시 스펙은 시카고의 제프리 매너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침입합니다. 타운하우스는 학생 간호사를 위한 기숙사였습니다. 23살의 필리핀 간호사 카라전 아무라우는 기숙사 침실에서 잠을 자려던 도중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문가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검은 옷을 입고 있던 금발의 남자는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으며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리처드 스펙이었습니다. 리처드 스펙은 코라를 위협해 다른 간호사들을 찾았고 각 방을 돌아다니며 5명의 여자들을 더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총 6명의 간호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치게 할 생각은 없으니 단지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여비가 필요하다면서 그녀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웃으며 다정한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그의 손에는 총과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글로리아 데이비라는 간호사가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그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술을 마신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와 총을 들고 있던 스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은 스펙에 의해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렸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늦게 일과를 끝마친 메리앤과 수잔은 문을 열고 침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낯선 남자가 자신들의 동료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여자는 즉시 도망쳤고 스펙은 그녀들을 뒤쫓았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뒤쫓아온 스펙에게 붙들려 다른 방으로 끌려갑니다. 스펙에게 떠밀려 들어가게 된 방에서 그녀들은 반항해보지만 스펙의 칼에 찔리고 결국 목이 졸려 살해됩니다. 2명의 여자를 살해한 스펙은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여자들이 묶여있던 방으로 돌아온 스펙은 니나의 발에 매듭을 풀고 그녀를 다른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베개를 그녀의 얼굴에 덮어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때 코라는 니나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멜라에게 돌아가 그녀의 심장에 칼을 쑤셨습니다. 파멜라를 죽인 스펙은 다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후 스펙이 손을 닦는 물소리를 들은 코라는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스펙은 발렌티나를 끌고 갔습니다. 발에 매듭을 풀기 귀찮았는지 45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녀를 가볍게 들쳐매고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코라는 다시 비명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펙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멀리타였습니다. 그녀를 들쳐업고 가서 그녀를 죽였습니다. 다음은 패트리시아 마투색. 그녀는 목욕탕에서 스펙에게 배를 얻어맞고 간이 파열당한 후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제프리 매너 간호사 기숙사에는 순식간에 7명의 시체가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숙사에는 1명의 살인마, 그리고 2명의 여자만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묶여있었던 방으로 리처드 스펙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스펙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은 코라와 글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그날 밤 만난 9명의 여자들 중에서 맨 처음 만났던 코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스펙은 글로리아에게 다가갑니다. 스펙은 셜리에게 이혼을 당한 후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텍사스로 돌아가 셜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종종 친구들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리아 데이비는 셜리와 매우 닮은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날 밤 글로리아만이 유일하게 스펙에게 그것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곧이어 자신이 입고 있던 옷도 벗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코라는 그의 몸에 새겨져 있던 문신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펙이 글로리아에게 그 짓을 하는 동안 코라는 침대 스프링이 진동하는 소리와 스펙의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 밑에 숨어서 끔찍한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죠. 새벽 5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코라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날 밤 아주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로리아마저 죽어 있었습니다. 스펙에게 이끌려 아래층으로 끌려갔던 그녀는 결국 칼에 찔리고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각 살인과 살인의 간격은 20분에서 30분 사이였습니다. 코라는 경찰에게 살인자의 인상착의를 말해줬습니다. 182cm의 키, 금발,
72kg 정도의 몸무게, 그리고 그의 몸에 번트레이드 헤어이라는 문신이 있다는 것 등, 그리고 남목양을 사용하던 그가 뉴올리언주로 가려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묶여있던 희생자들에게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끈의 매듭이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묶을 때 손바닥을 합치게 하고 묶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찰이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때의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의 살인자가 전과자 출신이라는 것을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10시 반경, 리처드 스펙은 한 술집에 나타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8명의 여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바텐더에게 돈을 주고 한 달 전쯤 술값 대신 맡겼던 자신의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스펙은 자신의 나이프를 그 술집의 단골인 어느 남자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술친구가 되어 자리를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 스펙은 처음으로 자기가 저지른 살인 현장에 생존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경찰로부터 용의자로까지 지목된 것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도망친 곳에서 돈이 필요했던 스펙은 빈민가 등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소지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술을 샀고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거리 가판대 등에 꼽혀있는 신문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스펙은 술을 들이키고 욕실로 들어가 병을 깨 자신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목을 부여잡고 그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한 스펙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럼 그는 침대에 누워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물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친구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길거리 가판대에 꼽혀있는 신문에 실린 스펙의 사진을 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새로 사귄 친구가 살인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그의 눈에 보인 건 자살 시도를 한 후 피를 흘리며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리처드 스펙이었습니다. 어설픈 자살 시도 끝에 스펙은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를 실어가던 앰뷸런스에서도 스펙의 수배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운은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스펙을 치료하던 1년차 레지던트 레로이 스미스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몸에 흐른 피를 닦고 주사를 놓으려던 과정에서 스펙의 문신을 본 것입니다. I was looking for this tattoo mark that had been written in the paper, "Born to raise hell," and I didn't see it, but I did. I saw some blood on his left arm, and I wiped the blood away, and I saw this V, this large V appear. 잠시 스펙에게서 떨어진 그는 신문을 살폈고 그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환자가 살인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펙이 치료를 받는 동안 유일한 생존자였던 코라가 현장으로 도착해 그가 눈치를 못 채게끔 그 병원의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다른 간호사 한 명과 함께 그의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가 정말 자신의 동료들을 죽인 살인자인지 관찰합니다. 3분 정도 스펙을 살펴보던 코라는 이윽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병실 안에 있는 남자가 그날 밤의 살인자인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리처드 스펙은 10월 17일 체포됩니다. 리처드 스펙이 체포된 그 병원은 그가 죽인 8명의 간호사들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었던 병원이었습니다. 스펙은 그날 밤의 일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도 그건 독한 술과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가운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스펙의 주장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범죄 당시 그는 제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스펙은 의식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당연히 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리처드 스펙을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라는 그날 밤 스펙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법정 안에 있던 모두에게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특히 그녀는 스펙이 계획적으로 침입을 했고 8명의 간호사를 죽이면서 신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리처드 스펙은 7번째 희생자인 패트리샤 마투색을 죽이기 위해 목욕탕으로 데려가면서 그녀에게 "네가 노란색 옷을 입었던 여자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전에 그가 그녀를 보았다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계획적으로 간호사 기숙사로 침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67년 4월 15일 배심원들은 리처드 스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펙은 죽음만을 면해보려고 발버둥 쳤고 그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결국 사형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I was scared before because I thought he might
come and get me. So now that he's dead, I can do it. I got up from the bed and I opened the door without asking who he is because I thought it was one of the nurses from the other room that they just want me to wake them up in the morning or something. He just say, I just want some money. I'm going to New Orleans. But he still have that gun in his hand. So I was just scared just seeing that gun pointing at me every time I moved. Yeah. So I think, that's why I was not able to do anything. I got up from under the bed and then I went to the other room and I saw all the bodies lying. 리처드 스펙은 시카고 근처에 있는 스테이트빌 형무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의 생일날인 12월 5일에 죽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으며 죽음 당시 그는 전에 비해 많이 살이 쪄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가족, 친구, 그 누구도 인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무소 안에서 진행한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시종일관 먹어댔고 마약까지 하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을 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가 죽인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hat you locked up for? They count murder. Did you kill him? Sure I did. Why? Just one there night. Why you didn't use the gun? Why did you prefer to use the knife? You had to make too much noise. There's in no shape to run. The knife is quiet. I thought you got If the jaw cocky to get naked, big. That's a big. How'd you feel after killing those ladies? Like I always felt. Had no feeling. That as if I felt sorry or anything. No. 리처드 스펙은 사람을 목졸라 죽이는 것에 대한 느낌을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을 경험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른 살인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자신의 살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살인마였습니다.